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교환은 초급 문법이죠. 뭐뭐를 잘하다, 못하다, 그리고 잘 못하다에 대한 아, 이 문법을 가지고 쓴 교환입니다. 네,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뭐뭐 할 수 있다로 끝나죠. 학습 목표가 평가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뭐 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쓰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핵심 단계별 핵심 수업 내용과 교사 발화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나 글자 크기 또 음영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교환을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핵심 내용이고 어떤 것이 교사 발화인지 가독성 있게 구분되어 잘 쓰여 있죠. 네, 이런 부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노출하는 단계 이런 것들도 뭐 큰 무리 없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의미 설명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PPT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뭐 깔끔하게 잘 쓰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초급 이제 1급 정도 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이런 메타 정보를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요. 사실 이 말들을 이해 아직 못할 거예요. 이제 잘하다 못하다 정도 배운 학생들이라면 이런 말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 잘하다, 못하다, 잘 못하다가 들어간 예문만 있어야 돼요. 이런 메타적인 어떤 의미에 대한 설명하는 정보보다는 예문만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교사의 발화를 읽어보면 선생님은 축구를 잘해요. 축구를 2년 배웠어요. 그래서 축구를 잘해요. 뭐 이런 게 좋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는 축구를 잘해요 하고 옆에 축구 이렇게 막 잘하는 아이 그림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농구는 못해요. 농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농구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림, 뭐 이렇게 슛 넣고 실패해서 뭐 이렇게 어,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고 이게 예문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이제 문법 정보 이런 것들은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테니스는 잘 못해요. 2번 해봤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단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었는데 이러면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 먼저 잘해요와 못해요를 먼저 넣고 예문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가르치게 한 다음에 하긴 할 수 있지만 잘은 못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잘 못해요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명시적으로 지금 말한 요 세 가지 축구, 농구, 테니스 얘네들을 넣고 학생들이 잘하다 못하다는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잘 못하다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 세 가지 문장을 딱 넣고 그림으로 딱 주고 요거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문을 배치하고 그림도 같이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말을 마지막에 또 쓰는데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다 못하다는 뭐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 교원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문법의 의미를 뭔가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한국어 교실에서는 문법의 의미를 예문과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귀납적으로. 예문과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고, 물론 그때의 예문과 상황은 이 문법의 전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과 예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문과 상황을 통해서 굳이 이런 말을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이 문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귀납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꾸 정리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본성, 본능이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자제하시고 귀납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도 이렇게 제시했는데, 네, 요리, 이제 아주 맛있게 보이는 그림, 그리고 좀 서툰 그림,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아까 축구 잘해요, 못해요, 이런 거 할 때처럼,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PPT 만들 때 그런 그림이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따로 그림으로 할 게 아니라, 앞 PPT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요리 잘해요, 못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까 축구 잘하다, 농구 잘하다, 테니스 잘 못하다, 이런 거 할 때 그림이 같이 들어가면 그냥 의미 설명하는 거는 PPT 하나로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PPT는 별도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미 설명한 이후에 학생들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 슬라이드를 더 만들어서 예문을 더 주고 그림도 주고, 요럴 때 여기 뭐 하나에는 그림을 넣고 여기 밑줄 빈칸을 탁 채워서 이 예문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문법을 한번 너희가 써봐라,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문장 만들기 연습 정도는 학생들하고 말하기로 한번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PPT 슬라이드를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건데, 여러분은 뭘 잘해요? 이런 거 할 때, 그냥 바로 질문하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그림과 함께 예문을 일단 몇 개 정도 더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이제 요걸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슬라이드 주기 전에 먼저 예문을 통해서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미를 설명하고 의미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뭘까요? 그쵸. 받침 유무에 따른 이제 이 형태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똑같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일단 슬라이드 구성 자체는 괜찮은데, 받침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받침이 있을 때는 을 잘하다, 받침이 없을 때는 를 잘하다. 그래서 뭐 할까요? 게임을 잘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받침이 있으면 을 잘하다, 없으면 를 잘하다 하고, 그 밑에 얘가 이제 게임 플러스 을 잘하다, 화살표 게임을 잘하다. 이때 이렇게 색깔로 목표 문법을 구분해 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형태 정보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이 형태 정보는 이제 정확하게 이 형태를 잘 쓰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이런 이 형태의 어떤 구성을 직관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받침 없는 경우도 여기 제가 예를 안 썼지만 예를 써주고요. 이게 하나의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예를 주고, 뭐 노래, 춤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 연습을 여기서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하나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 군더더기 다른 것들 필요 없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받침 있고 없는 걸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독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했는데 조금만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화살표로 바꾸는 거, 요거 연습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그렇게 이 형태가 이렇게 받침 유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따로 별도의 슬라이드 만들어서 연습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한 슬라이드에서 물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연습 문제를 좀 시켜야 되겠죠? 형태의 연습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연습은 우리가 교재가 만약에 워크북이 있으면 워크북을 이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잘 이용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네, 여기 또 다른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여기에 연습 문제 1이 있고
여기에 1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누락 중복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빼고 이렇게 워크북에 있는 걸 충실하게 잘 활용하면 되고요. 이제 간혹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의미랑 형태를 다 가르친 다음에 연습을 일방적으로 또 연습만 한 1, 20분 이렇게 하는 것은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연습이 간단하게 하나 들어가고 형태를 설명한 다음에 연습이 또 간단하게 하나 들어가고 네, 이렇게 의미 설명한 다음에 연습이 들어가고 형태 설명한 다음에 또 연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적인 연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의미 설명, 형태 설명 끝난 다음에 연습만 여러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또 주는 거 이런 것은 재미없는 수업이라고 했어요. 연습이 단계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의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연습은 아무래도 좀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말하기 연습 위주로 슬라이드에 예문을 몇 개 더 주고 예문을 통해서 추가 예문을 통해서 추가 상황을 통해서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밑에 뭐 빈칸 채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문법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전반적으로 문법을 이해했는지를 아는 거고요. 형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연습은 이제 받침 유무 뭐 선행하는 단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약간 쓰기 연습, 메모의 빈칸 채우기, 조합해서 이제 써보는 그런 연습이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쓰기니까 이제 정확성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또 한번 연습이 들어가는데 이 연습은 이제 대화, 질문에 대답하기라든지 좀 종합적인 연습, 앞에 있는 이런 연습들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연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한 다음에 이제 활동이 들어가죠. 이 연습과 활동이 구분 안 되는 거, 이것도 예비교원들의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연습하고 활동은 좀 달라요. 연습보다는 활동은 이제 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습하는 좀 종합적인 활동이고 약간 실제적이고 흥미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요 연습이 이제 있길래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습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자, 활동 볼게요. 나의 취미 소개하기 이렇게 이제 활동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문법에. 다만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냥 자 여러분 취미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못 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에 교사가 의도한 샘플 대화 보기를 하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써보세요 하면 학생들이 막연하게 쓸 거고 교사의 의도대로 따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샘플을 하나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사실 취미일 때 나는 뭘 잘해요, 뭘 못해요 이런 게 취미일까요? 아니면 특기일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요리를 잘해요. 하지만 뭐를 못해요. 취미라고 하면 저는 뭐뭐를 자주 해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기일까? 또 특기만 한다면 못하다는 것은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나는 잘해요. 나는 잘 못해요. 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써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번 요리, 2번 축구, 3번 한국어 말하기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잘하다 동그라미, 잘 못하다 세모, 못하다 X 해서 뭐 이렇게 뭐 말해보기 할까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면 굳이 세 칸을 줄 필요가 없네. 그냥 한 칸에 동그라미면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바꿀까요? 한 칸만 주고 뭐 동그라미 할지 세모 할지 X 할지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세 칸을 준다면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체크하는 게 되겠네요. 그죠? 어쨌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주고 거기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못하는지 해서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이야기해보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또 반면에 특기라고 하기에는 못하는 것, 잘하는 것만 특기잖아요. 잘 못하다는 말하지 않게 되니까 아예 그냥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이야기해보기. 그 이야기 시킬 때에도 샘플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뭐 땡땡 씨는 요리를 잘해요? 아니요, 잘 못해요. 아니요, 못해요? 또는 네, 잘해요. 이런 샘플 대화를 요 밑에 또 이제 주고 그거 모방해서 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활동을 제시할 때에는 항상 보기를 줘라, 샘플을 줘라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은 집중을 너무 잘해요. 오늘 수업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 문법을 한 번 더 써서 말하게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배운 가르침 문법을 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잘하다, 잘 못하다, 못하다에 대한 교환 분석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